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은 쓰고는 싶은데 항상 째려만 봤던 완료를 새롭게 인식하고 과거와 의미 차이를 알고 구분하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같은 의미여도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 세련되고 예의 있는 말하기가 가능한 것을 배웠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료와 과거도 그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PP의 기본은 수동입니다. 따라서 PP를 수동으로 썼는지 아닌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액션이 끝난 일을 결과로 제시할 때 역시 PP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땐 그걸 완료라고 부릅니다. 대신 완료의 의미로 쓸 땐 반드시 가지고 있다, 즉 동사 have를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형인 수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파생형인 완료는 앞에 have라는 단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수동과 완료를 구분해 볼게요. The house built in 1900s looks nice. 1900년대에 지어진 집은 멋지게 보인다. He's built a house in his hometown. 그는 자신의 고향에 집을 지었다. Having said too much, I felt tired. 너무 많이 말해서 나는 피곤해. I was told to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받았어. 완료와 수동의 차이를 이제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과거와 완료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예문을 한번 볼까요? We saw that movie. We've seen that movie. 두 문장에서 배우의 액션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saw이고 두 번째는 have입니다. 즉 1번 C는 우리가 실제로 영화를 봤던 그런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보았던 상태, 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을 가진 지금의 상태는 행복함, 지루함, 뿌듯함 등의 감정이고요. 결국 이 부분은 말하거나 듣는 사람의 상상 혹은 추측의 영역입니다. 수동이 다양한 옵션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정해진 결과를 암시하는 거라면 완료는 실제로 다양한 결과를 의미해요. 즉,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이나 감정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손 안 대고 코 풀기 2탄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그 암시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해석의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부가 설명을 생략한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위 예문을 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번 saw, 봤다는 사실, 끝. 2번 have seen, 여전히 그 내용을 기억한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자. 영화 말고 다른 거 하자 등. 이렇게 보면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영어도 상당히 컨텍스추얼한 언어죠. 계속해서 다른 완료 예문도 볼게요. I have met her before. 나는 그녀를 만난 적 있어. I have known her forever.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알아왔어. I have lost a lot of money. 나는 많은 돈을 잃었어. I have finished my paper. 나는 내 서류 작업을 끝냈어. 완료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올린 시점입니다. 따라서 의미상 과거여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다면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 시간 부사나 특정 시점을 묻는 when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I've seen you yesterday. When have you been to 제주? 그럼 과거 완료는 무엇일까요? 경험을 떠올린 시점이 과거라는 뜻일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쓸 법한 그런 표현 같지도 않고요. 그럼 또 우리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 나도 전에 제주도 갔었어. 이 대화만으로는 누가 실제로 먼저 제주도에 갔는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B가 제주도에 갔던 시기가 왠지 A보다 먼저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갔었어 라는 말 때문이죠. 즉 여러 가지 과거 사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영어에도 있습니다. 바로 had PP, 즉 과거 완료예요. 바꿔 말해서 비교할 시점의 다른 과거 사건들을 동시에 얘기하지 않는다면 쓸 필요가 없는 말이기도 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had PP 가정법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If I had spoken English, I would have had more chances.
영어를 잘하는 것이 현재의 가정이 아니라 영어를 했었더라면 그것보다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had pp라고 한 거예요. 이어지는 표현 역시 더 많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는 의미로 지난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전체 문장이 아니라 would have pp만 단독으로 많이 써요. 우리말로는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아, 우산 갖고 나올 걸 걔가 한다고 했을 거야. 걷는 게 나았을 수도 등 일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방금 이 예문들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He would have taken care of that. It could have been better to walk. 이런 조동사 have pp 표현은 역시 이해는 해도 입에 익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would have done, shouldn't have done으로 발음을 축약해서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으르크르 슈르 라는 표현 역시 바로 이 문장의 발음 축약을 이용한 표현이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발음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It would have been an accident. She couldn't have got there.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It must have gone wrong. Telling you might have been worse. 그동안 과거와 완료를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이 쓰는 패턴으로만 써왔다면 오늘 수업으로 완료의 진짜 의도를 느끼시면서 풍부한 표현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